물리학에 따르면 당신은 죽지 않는다. 리처드 파인만의 소름 돋는 진실 원본. https 워기나터 유튜브.com 왓시크v wqoxgcukm 전체 스크립트. 당신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종교에서, 의학 교과서에서 죽음은 끝이라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멈추는 순간이라고. 하지만 리처드 파인만은 이 질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너무 소름 돋아서 그는 죽기 직전까지 이것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물리학의 가장 깊은 법칙들은 당신의 죽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법칙입니다. 우주의 모든 정보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법칙입니다. 블록 우주이론에 따르면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도 죽은 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파인만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수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수식은 그를 어둠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어둠으로. 이 비디오가 끝날 때 당신은 죽음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위로할지 불안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오늘 이후로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의학 교과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죽음은 끝이라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멈추는 순간이라고, 의식이 꺼지고 기억이 사라지고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리처드 파인만은 이 질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그가 발견한 것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철학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식이 말하는 것은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들이 당신의 소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우주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동안 당신의 폐 안에서 공기 분자들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동안 뉴런들이 전기와 학적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심장이 뛸 때마다 에너지의 정밀한 패턴이 온몸을 통해 전파됩니다.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제법칙입니다. 여력학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규칙. 수백 년의 실험이 단 한 번도 예외를 발견하지 못한 법칙. 당신은 이 법칙이 엔진과 냉장고에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초를 생각해 보세요. 타오르는 촛불. 당신은 그 불꽃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꺼지는 순간 빛이 사라지고 따뜻함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흔들림이 멈춥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말합니다.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기 분자들을 통해 퍼졌습니다. 열로 변했습니다. 방 안의 온도를 0건건건일도 높였습니다. 빛 광자들은 벽에 부딪혀 진동을 만들었습니다. 촛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를 바꿨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로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인마운이 질문을 다르게 물었습니다. 그는 에너지가 아니라 패턴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 당신이 10년 전에 본 한강과 오늘의 한강은 같은 강입니까? 물 분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강바닥의 모래도 바뀌었습니다. 10년 전의 물은 황해로 흘러가 태평양과 섞였습니다. 분자 수준에서 보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강이 흐르는 방식, 강의 모양, 물이 움직이는 패턴, 물질이 바뀌어도 패턴은 유지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7년마다 거의 완전히 교체됩니다. 지금 당신의 몸 안에 있는 탄소 원자들은 7년 전에는 식물 안에 있었거나 다른 사람의 몸 안에 있었거나 대기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당신은 7년 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패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의 생각 방식, 당신이 웃는 방식,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 이 패턴이 바로 당신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패턴.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법칙이 등장합니다. 양자역학에서 나온 법칙, 물리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한, 그리고 스티븐 호킹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수십 년을 바쳐 실험한 법칙. 정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불타는 책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책을 태운다면 그 안의 단어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사라집니다. 재가 되고 연기가 되고 열이 됩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당신이 그 연기, 그 재, 그 열, 그 빛, 그 분자들의 정확한 상태를 모두 알 수 있다면 원래 책의 내용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형태를 바꿨을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책보다 복잡합니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하인만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다음 질문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신이 정보이고 정보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죽음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이 질문은 아인슈타인에서 시작된 또 다른 이상한 진실과 연결됩니다. 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강처럼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은 고정된 차원입니다. 공간의 세 차원처럼 시간도 하나의 차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과 당신의 탄생의 순간과 당신의 죽음의 순간은 물리학적으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블록 우주라고 부릅니다. 우주는 공간과 시간의 스차원 블록입니다. 모든 사건은 이 블록 안에 특정 지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DVD를 생각해 보세요. 영화의 모든 프레임이 디스크 안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프레임을 하나씩 보지만 그렇다고 다른 프레임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5살 때의 순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블록 우주의 한 지점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당신의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그 지점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도 당신의 모든 순간이 영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파인만을 가장 깊은 질문으로 데려갔습니다. 파인만의 가장 위대한 공헌 중 하나는 경로적분 공식화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양자 세계에서 입자들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하나의 경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로를 동시에 이동합니다. 호수에 돌을 던져보세요. 파동이 사방으로 퍼집니다. 어떤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없습니다. 파동은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퍼집니다. 전자도 그렇습니다. 광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인만은 이것을 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가능한 경로의 합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결정한다는 수식.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이것이 훨씬 더 이상하게 됩니다. 파인만의 경로 적분을 우주 전체에 적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당신의 삶이라는 경로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순간. 물리학적으로 당신의 이 경로는 그 모든 다른 경로들과 함께 우주의 파동함수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가 자신을 탐색하는 무한히 많은 경로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의 뇌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은 에너지의 소멸을 설명합니다. 정보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시간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입자들의 경로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당신이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당신이라는 경험자가 어디서 왔는지 물리학은 아직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이 우주에는 빈 공간과 입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경험하는 무언가가 있는지, 왜 당신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라 무언가를 느끼는 존재인지. 철학자들은 이것을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지금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이 파인만이 평생 씨름한 가장 깊은 균열이었습니다. 물리학이 당신의 존재를 완전히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딱 하나가 남습니다. 경험 자체, 주관성.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
스스로를 보려는 거울처럼 의식은 자신을 완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때 에너지 불멸, 정보 보존, 불로부주, 경로 적분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패턴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경험하는 무언가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에너지가 형태를 바꾼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정보가 보존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그 특정한 패턴, 그 정보의 구성, 그 에너지의 배열, 그것이 정확히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 경험자는 그 패턴이 변형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대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훨씬 더 소름 돋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구하면서 저는 하나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파인만의 비밀, 호기심이 어떻게 천재적 발견으로 이어졌는가. 이 책은 파인만의 전기가 아닙니다. 물리학 교과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신적 자세입니다. 파인만이 의식, 죽음, 현실의 본질 같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 자체를 더 정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처리하고 있는 것, 의식이 과연 물리적 패턴인가? 그 패턴이 변형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학문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진짜 질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 파인만은 말했습니다. 불편함이 사라질 때 생각을 멈춘 것이라고. 이 책은 그 불편함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법을, 진짜 진실의 바닥에 닿을 때까지. 링크는 첫 번째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단 주의하세요. 이 콘텐츠는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고 당신의 사본을 다운로드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만약 당신의 의식이 물리적 패턴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무엇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까? 무엇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까? 파인만이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 발표문이 아니었습니다. 기자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신장 종양 제거 수술 직전 68세의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죽는 것을 2번밖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렇게 지루하다는 것을 압니다. 농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파인만이 농담으로 철학을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문장 안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2번밖에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진짜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지루하다는 것을 압니다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직관입니다. 놀랍게도 파인만은 말년에 자신의 의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전혀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자로서의 파인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파인만. 그는 물리학이 의식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았습니다. 정보 보존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불로 구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들을 알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파인만이 알았던 것을 이제 당신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가장 이상한 부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리학이 실제로 뭐라고 말하는지 열역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 이것은 종종 무질서가 항상 증가한다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커피는 식습니다. 집은 먼지가 쌓입니다. 몸은 분해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무질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교향곡을 생각해 보세요. 베토벤의 9번 교향곡. 마지막 음이 연주되는 순간 음악은 끝납니다. 하지만 그 음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은 공기 분자를 통해 퍼져나갑니다. 콘서트홀의 벽에 부딪힙니다. 극히 미세한 진동으로 변합니다. 점점 더 약해지지만 이론적으로 결코 완전히 0이 되지 않습니다. 음악은 끝났습니까?
아니면 변형되었습니까? 당신의 의식도 교양복입니다. 복잡한 패턴, 수십억 개의 뉴런 연결, 전기화학적 신호들의 정밀한 오케스트라, 그리고 그 패턴이 분해될 때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 과정, 엔트로피는 그것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산시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주변 환경으로 흘러갑니다. 당신의 원자들은 토양으로, 공기로, 물로, 다른 생명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가졌던 정보의 구성은 우주의 더 큰 정보 구조 속으로 녹아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멸이 아닙니다. 해산입니다. 분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리학은 가장 소름돋는 장소에 도달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정보를 소멸시킨다고 제안했습니다. 블랙홀 복사를 통해 블랙홀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결국 증발하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간 모든 것의 정보도 사라진다고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보존은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블랙홀이 정보를 소멸시킨다면 양자역학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수십 년간의 논쟁 끝에 호킹 자신이 입장을 바꿉니다. 블랙홀은 정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존된다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환경 블랙홀조차도 정보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죽음이 정보를 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물리학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정보는 변환될 수 있습니다. 분산될 수 있습니다. 거의 해독 불가능한 형태로 뒤섞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정보는 영원히 우주 안에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겠지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리학은 방금 질문 자체를 바꿨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사라지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떤 형태로 계속 존재하느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소름, 이 불편함, 파인만은 평생 이것을 수집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정밀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뾰족하게, 더 아름답게. 링크는 첫 번째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마지막 수량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명료함과 천재성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야기는 한 번 더 이상해집니다. 1957년 물리학자 휴 에버렛은 박사 논문을 발표합니다. 거의 무시당했습니다. 파인만조차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문은 양자역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측정 문제. 관측이 일어날 때 파동함수는 왜 하나의 결과로 붕괴하는가? 에버렛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붕괴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한 결과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각각의 우주에서. 당신이 동전을 던질 때 한 우주에서는 앞면, 다른 우주에서는 뒷면. 우주는 끊임없이 갈라집니다. 모든 양자적 사건마다 이것을 다세계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양자불멸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론적 틀 안에서 당신은 자신의 의식의 관점에서 항상 생존하는 우주의 분기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에도 당신이 살아남는 분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은 그 분기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것을 원합니까? 모든 가능한 분기에서, 늙어가는 분기에서, 모든 질병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남는 분기에서 우주가 끝날 때까지 이 불멸은 해방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공포입니까? 파인만이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것은 이 질문들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였습니다. 파인만은 1988년에 죽었습니다. 신장암으로 그의 마지막 병실에서 그가 말한 것들이 전해집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물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그것이 그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보존의 원리를, 블록 우주를 그는 수시간에서 자신이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암을 위안 삼아 죽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험을 위안 삼았습니다. 사실은 파인만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노벨상이 아닙니다. 경로적분 공식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확실성 앞에서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이 탐험할 공간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죽음이 무엇인지 물리학은 완전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의식이 물리적 패턴에 불과한지, 그 패턴이 변형될 때 경험도 함께 변형되는지, 다색의 해석이 옳은지, 이 모든 것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생각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파인만이 남긴 것은 지도입니다. 해답의 지도가 아니라 질문의 지도, 어디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지, 어디가 탐험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 그리고 그 지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항상 경계선이었습니다.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선, 의식과 물질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 그 경계선에 파인만이 서 있었습니다. 평생 당신도 이제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진짜로 이것은 소름 돋는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소름 돋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에너지의 패턴입니다. 그 패턴은 형태를 바꾸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보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보존됩니다. 블랙홀조차 정보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블록 우주에서 당신의 모든 순간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양자역학에서 당신은 모든 경로의 합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무엇인지 물리학은 아직 모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단순히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가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을 조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분해될 수 있지만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자가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파인만은 죽기 전 어느 인터뷰에서 죽음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삶을 최대한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불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이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물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이상한 진실일 것입니다. 당신의 패턴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이 특정한 패턴이 방식으로 자신을 경험하는 것은 한 번뿐이라는 것.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이 말하는 당신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훨씬 더 영원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는 시간이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오늘보다 훨씬 더 소름 돋을 타임스탬프 스크립트. 당신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종교에서, 의학 교과서에서 죽음은 끝이라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멈추는 순간이라고. 하지만 리처드 파인만은 이 질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너무 소름 돋다시 돋아서 그는 죽기 직전까지 이것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물리학의 가장 깊은 법칙들은 당신의 죽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법칙입니다. 우주의 모든 정보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수 차곡권 법칙입니다. 블록 우주 이론에 따르면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도 죽은 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파인만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수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수식은 그를 어둠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어둠으로. 이 비디오가 끝날 때 당신은 죽음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위로할지 불안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오늘 이후로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의학 교과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죽음은 끝이라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멈추는 순간이라고, 의식이 꺼지고 기억이 사라지고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리처드 파인만은 이 질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그가 발견한 것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철학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식이 말하는 것은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들이 당신의 소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우주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동안
당신의 폐 안에서 공기 분자들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동안 뉴런들이 전기와 화학적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심장이 뛸 때마다 에너지의 정밀한 패턴이 온몸을 통해 전파됩니다. 그 에너지는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제법칙입니다. 열역학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규칙. 수백 년의 실험이 단 한 번도 예외를 발견하지 못한 법칙. 당신은 이 법칙이 엔진과 냉장고에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초를 생각해보세요. 타오르는 촛불, 죽는다고 말합니다. 꺼지는 순간 빛이 사라지고 따뜻함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흔들림이 멈춥니다. 말합니다.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기 분자들을 통해 퍼졌습니다. 열로 변했습니다. 방 안의 온도를 건건건일도 높였습니다. 빛 광자들은 벽에 부딪혀 진동을 만들었습니다. 촛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를 바꿨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로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인마은이 질문을 다르게 물었습니다. 그는 에너지가 아니라 패턴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을 생각해보세요. 한강. 당신이 10년 전에 본 한강과 오늘의 한강은 같은 강입니까? 물 분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강바닥의 모래도 바뀌었습니다. 10년 전의 물은 황해로 흘러가 태평양과 섞였습니다. 분자 수준에서 보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강이 흐르는 방식, 강의 모양, 물이 움직이는 패턴, 물질이 바뀌어도 패턴은 유지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7년마다 거의 완전히 교체됩니다. 지금 당신의 몸 안에 있는 탄소 원자들은 7년 전에는 식물 안에 있었거나 다른 사람의 몸 안에 있었거나 대기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당신은 7년 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패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의 생각 방식, 당신이 웃는 방식,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 이 패턴이 바로 당신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패턴.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법칙이 등장합니다. 양자역학에서 나온 법칙. 물리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한, 그리고 스티븐 호킹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수십 년을 바쳐 씨름한 법칙. 정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불타는 책을 생각해보세요. 그 안의 단어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사라집니다. 재가 되고 연기가 되고 열이 됩니다. 물리학은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당신이 그 연기, 그 재, 그 열, 그 빛, 그 분자들의 정확한 상태를 모두 알 수 있다면 원래 책의 내용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형태를 바꿨을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책보다 복잡합니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하인만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다음 질문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신이 정보이고 정보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죽음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이 질문은 아인슈타인에서 시작된 또 다른 이상한 진실과 연결됩니다. 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강처럼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은 고정된 차원입니다. 공간의 세 차원처럼 시간도 하나의 차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과 당신의 탄생의 순간과 당신의 죽음의 순간은 물리학적으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블록 우주라고 부릅니다. 우주는 공간과 시간의 4차원 블록입니다. 모든 사건은 이 블록 안의 특정 지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DVD를 생각해보세요. 영화의 모든 프레임이 디스크 안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프레임을 하나씩 보지만 그렇다고 다른 프레임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5살 때의 순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블록 우주의 한 지점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당신의 오늘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그 지점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도 당신의 모든 순간이 영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파인만을 가장 깊은 질문으로 데려갔습니다. 파인만의 가장 위대한 공헌 중 하나는 경로 접분 공식화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양자 세계에서 입자들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하나의 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로를 8059 동시에 이동해요. 호수에 돌을 던져 팔팔 보세요. 파동이 네 방으로 퍼집니다. 어떤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없습니다. 파동은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퍼집니다. 전자도 그렇습니다. 광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인만은 이것을 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가능한 경로의 합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결정한다는 수식.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훨씬 더 이상하게 됩니다. 파인만의 경로 접분을 우주 전체에 적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당신의 삶이라는 경로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순간, 물리학적으로 당신의 이 경로는 그 모든 다른 경로들과 함께 우주의 파동 함수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가 자신을 탐색하는 무한히 많은 경로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의 뇌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은 에너지의 소멸을 설명합니다. 정보의 변환을 설명합니다. 시간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입자들의 경로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당신이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당신이라는 경험자가 어디서 왔는지 물리학은 아직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이 우주에는 빈 공간과 입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경험하는 무언가가 있는지, 왜 당신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라 무언가를 느끼는 존재인지, 철학자들은 이것을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지금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이 파인만이 평생 씨름한 가장 깊은 균열이었습니다. 물리학이 당신의 존재를 완전히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딱 하나가 남습니다. 경험 자체, 주관성,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 스스로를 보려는 거울처럼 의식은 자신을 완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때 에너지 불멸, 정보 보존, 블록 우주, 경로 접분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패턴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경험하는 무언가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에너지가 형태를 바꾼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정보가 보존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잠깐 있습니다. 잠깐,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그 특정한 패턴, 그 정보의 배열, 구성, 그것이 정확히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 경험자는 그 패턴이 변형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대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훨씬 더 소름 돋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구하면서 저는 하나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파인만의 비밀, 호기심이 어떻게 천재적 발견으로 이어졌는가. 이 책은 파인만의 전기가 아닙니다. 물리학 교과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신적 자세입니다. 파인만이 의식, 죽음, 현실의 본질 같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 자체를 더 정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처리하고 있는 것. 의식이 과연 물리적 패턴인가? 그 패턴이 변형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학문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질문. 당신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처리하고 있는 것. 의식이 과연 물리적 패턴인가? 당신이 진짜 질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 파인만은 말했습니다. 불편함이 사라질 때 생각을 멈춘 것이라고. 이 책은 그 불편함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법을, 진짜
진실의 바닥에 닿을 때까지. 링크는 첫 번째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단 주의하세요. 이 콘텐츠는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고 당신의 사본을 다운로드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만약 당신의 의식이 물리적 패턴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무엇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까? 무엇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까? 심장 종양 제거 수술 직전에 그것은 공식 발표문이 아니었습니다. 13.3 기자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병원 13호 침대에서 13.7 심장 종양 제거 수술 직전 68세의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죽는 것을 2번밖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렇게 없을 때 지루하다는 것을 압니다. 농담처럼 간단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파인만이 농담으로 서믹 철학을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페이를 이해한다면 무언가가 단단하게 있습니다. 2번밖에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진짜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지루하다는 것을 압니다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직관입니다. 놀랍게도 파인만은 말년에 자신의 자기 여부로 의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전혀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자로서의 파인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파인만, 그는 물리학이 의식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았습니다. 정보 보존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불로 보존의 구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들을 알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파인만이 알았던 것을 이제 당신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가장 이상한 13.12 부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리학이 실제로 뭐라고 말하는지 열역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 이것은 종종 무질서가 항상 증가한다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커피는 식습니다. 집은 먼지가 쌓입니다. 몸은 분해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무질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교향곡을 1540 생각해보세요. 베토벤의 9번 교향곡. 마지막 음이 연주되는 순간 음악은 끝납니다. 하지만 그 음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은 공기 분자를 15지파령 통해 퍼져나갑니다. 콘서트홀의 15지 벽에 부딪힙니다. 극히 미세한 15G8의 진동으로 변합니다. 점점 더 15G21 약해지지만 이론적으로 결코 완전히 15G24가 0이 되지 않습니다. 음악은 15G27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변형되었습니까? 당신의 의식도 교향곡입니다. 복잡한 패턴, 수십억 개의 뉴런, 수십육 개 연결, 전기화학적 신호들의 정밀한 1539 오케스트라. 그리고 그 패턴이 분해될 때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 과정. 엔트로피는 그것을 소멸시키는 것이 1547점 아니라 분산시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주변 환경으로 1550이 흘러갑니다. 당신의 원자들은 토양으로 1555, 공기로 물로, 다른 생명으로 1558에 돌아갑니다. 당신이 가졌던 정보의 16공 구성은 우주의 더 큰 정보 구조 1603 속으로 녹아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1606 소멸이 아닙니다. 해산입니다. 분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리학은 1601 가장 소름돋는 장소에 도달합니다. 1614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정보를 1616 소멸시킨다고 제안했습니다. 블랙홀 1619 복사를 통해 블랙홀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결국 증발하면 그 안으로 1624 빨려 들어간 모든 것의 정보도
1626 사라진다고 1627에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631이 왜냐하면 정보 보존은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블랙홀이 1637 정보를 소멸시킨다면 양자역학의 기초가 1641 흔들립니다. 수십 년간의 논쟁 끝에 호킹 자신이 1645 입장을 바꿉니다. 블랙홀은 정보를 1648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존된다고. 이것이 왜 1614 중요합니까?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블랙홀이 개약하기 때문에 정보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영희는 당신의 죽음이 정보를 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물리학자들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정보는 변환될 수 있습니다. 분산될 15집사 수 있습니다. 거의 해독 불가능한 15집육 형태로 뒤섞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정보는 영원히 우주 안에 15지 24가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지겠지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리학은 방금 질문 자체를 1731 바꿨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사라지느냐가 아닙니다. 17점 문제는 당신이 어떤 형태로 계속 존재하느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소름, 이 불편함, 파인만은 평생 이것을 수집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정밀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뾰족하게, 더 아름답게. 링크는 첫 번째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마지막 수량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18.1위를 클릭하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18점 용료함과 천재성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는 한 번 더 이상해집니다. 14.7점 물리학자 휴에버렛은 박사 논문을 발표합니다. 거의 무시당했습니다. 파인만조차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문은 양자역학의 가장 18.27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의 18.29 대답이었습니다. 측정 문제, 관측이 일어날 때 파동 함수는 왜 하나의 결과로 붕괴하는가? 에버렛의 대답은 18.38점 이것이었습니다. 붕괴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한 결과들이 동시에 대상화 일어납니다. 각각의 우주에서. 당신이 18.46 봉전을 던질 때 한 우주에서는 앞면, 다른 우주에서는 뒷면, 우주는 18.51 끊임없이 갈라집니다. 모든 양자적 18.54 사건마다 이것을 다색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지하게 19점 받아들여진다면 양자불멸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론적 틀 안에서 당신은 자신의 의식의 관점에서 항상 생존하는 우주의 분기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에도 당신이 19.16점 살아남는 분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은 그 분기만을 19.21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9.24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것을 원합니까? 모든 가능한 분기에서, 늙어가는 분기에서, 모든 질병에서 어떤 19.33 방식으로든 살아남는 분기에서 우주가 끝날 때까지 불멸은 해방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공포입니까? 파인만이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것은 이 질문들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였습니다. 심장암으로. 파인만은 1988년에 죽었습니다. 심장암으로. 1957. 그의 마지막 병실에서 그가 말한 것들이 전해집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물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그것이 2015 그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보존의 2021 원리를, 블록 우주를 그는 수시간에서 자신이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2027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암을 위안 삼아 죽음을 2030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험을 위안 삼았습니다. 사실은 파인만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노벨상이 아닙니다. 경로접근 공식화가 2040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확실성 앞에서의 2045 태도였습니다.
그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20-50 즐겼습니다. 20-50이 왜냐하면 모르는 것이 탐험할 공간이 20-54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죽음이 무엇인지 물리학은 완전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의식이 물리적 패턴에 불과한지 그 패턴이 변형될 때 경험도 함께 변형되는지 21-8 다색의 해석이 옳은지 모든 것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21-19 생각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파인만이 21-24 남긴 것은 지도입니다. 해답의 지도가 21-27이 아니라 질문의 지도, 어디가 아직 21-37 알려지지 않았는지, 어디가 탐험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 그리고 그 21-32 지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항상 21-35 경계선이었습니다. 21-37 알려진 것과 알고 싶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선, 의식과 물질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 21-47 그 경계선에 파인만이 서 있었습니다. 평생 당신도 이제 그 경계선에서 21-53 있습니다. 진짜로 이것은 소름 돋는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소름 돋는 일입니다. 21-20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에너지의 21-58 패턴입니다. 그 패턴은 형태를 바꾸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보는 21-13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22-15 블랙홀조차 정보를 22-78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블록우주에서 당신의 모든 순간은 영원히 22-13 존재합니다. 양자역학에서 당신은 모든 22-6 경로의 합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무엇인지 물리학은 아직 모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단순히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가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을 조직한 22-30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분해될 22-45수 있지만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자가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경험하는 22-3 방식입니다. 파인만은 죽기 전 어느 22-55 인터뷰에서 죽음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삶을 최대한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불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이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3구로 아마도 물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20-30일 가장 이상한 진실일 것입니다. 당신의 패턴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20-37이면 지금 이 순간이 특정한 패턴이 이 방식으로 자신을 경험하는 23-20 이것은 한 번뿐이라는 것.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23-28 물리학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23-30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20-34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이 말하는 당신은 당신이 23-4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훨씬 더 영원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23-46 존재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는 23-40알 시간이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23-50 것처럼 느껴지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오늘보다 훨씬 더 소름 돋을